자, 프린트 개념 심화 앞에 있는 거 3번을 질문 나왔으니까 3번 해볼게요. 그같이 용철의 양쪽에 무게 30N줄을 배달하다. 자, 여기 잠깐만 봅시다. 여기 30을 배달한다. 여기 눈금 얼마 나와요? 당연히 30이 나오죠. 지구에 얘를 30으로 당겨야 이 물체가 용철을 30으로 당겨야 용수철이 벽을 30으로 당겨야 벽이 용철을 다시 또 30으로 당깁니다. 양쪽에서 30으로 당겨서 여기 눈금이 3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답은 양쪽에서 30으로 당기죠? 그러니까 눈금이 얼마가 나와요? 30, 무식하게 60, 무식하게 0 이러지 말라고. 용수철을 한쪽에서만 잡아 당겨야 안 늘어나요. 질질 끌려가지. 이제 똑같은 크기 양쪽에 적용됐을 때 그 눈금이 용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해되셨죠? 3번은 그렇고요. 16번을 볼게요. 개념 심화 16번. 자, 주기가 가장 짧은 건 이 문제는 이렇게 물체를 실에 매달아 놓고 흔들어주면 얘가 일정 범위에서 왔다 갔다 곡선 운동을 하게 되는 원운동의 일부.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단진자라 불러요. 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 부르거든요. 이 단진자 주기는 식이 있어요. T는 2파이루트 G분의 L이에요. 이게 단진자 주기 식이에요. 저 식을 통째로 외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는 중력 가속도고요. 이 L은 뭐예요? 실의 길이에요. 실의 길이. 실의 길이. 그러면 실의 길이가 제일 긴 게 주기가 제일 길 거예요. 그러면 주기가 가장 짧은 건 실의 길이가 제일 짧은 거. 실의 길이가 제일 짧은 건 누구냐? 가하고다가 똑같아? 아니야. 실의 길이가. 실은 어떻게 가면 이렇게 있잖아. 여기까지가 실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질량중심. 이 전체 물체가 여기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가운데 질량중심에. 그래서 어떻게 가하고 다는 똑같은 실이 여기까지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게 실의 길이고 얘는 요거, 얘는 요게 실의 길이란 말이에요. 누가 다보다 가가 실의 길이가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이해돼요? 그래서 주기가 가장 긴 건 누구야? 라겠네. 가장 짧은 건 다가 제일 짧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질량 관계 없고요. 진폭도 관계 없습니다. 단 요거는 각도가 작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각도가 매우 커지면 안 들어맞긴 해요. 이건 각도가 작을 때 그 조건에 쓰는 거라고. 자, 그래서 16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응용 심화 6번으로 가볼게요. 응용 심화 6번. 응용 심화 6번. 다음 그림처럼 체중계 위에 양발로 서 있을 때, 한 발로 서 있을 때, 쭈그리고 앉아 힘을 줄 때 몸무게가 각각 같았다. 같았겠지. 중력이 어디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같겠죠? 설명할 게 없어. 여러분들, 몸무게가 동일하게 나온 이유는 일단 저울의 눈금은 어떤 힘이 저울의 눈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충격. 아니에요. 수직항력이에요. 네가 저울에 올라갔어? 근데 내가 널 눌렀어. 너의 중력이 커졌나? 아니요. 아니잖아. 근데 눈금은 더 나가잖아. 내가 너를 눌러주는 힘과 지구가 너를 당기는 힘 그 두 개 합한 만큼 저울이 너를 떠받치고 있겠지. 네. 그 수직항력이 커진 거라. 내가 눌러서. 그러니까 저울의 눈금은 뭐? 수직항력이 결정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울 위에 올라가서 눈금이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금 보면서 한번 해봐요.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을 순간적으로 빼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 숫자를 보라고. 이 무릎의 힘을 창피해.
무릎의 힘을 순간적으로 빼면 내 상체가 아래쪽으로 가속이 돼요. 무게중심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 그럼 이 하체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하체가 상체를 떠받쳐주는 힘이 약해진 거죠. 그만큼 저울의 눈금이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여요. 순간. 그러다가 그러다가 짧은 시간 작아졌다가 이렇게 결국 정지하잖아. 정지할 때 또 어떻게 된다고? 얘를 무게중심 낮아지는 거 위쪽으로 또 세게 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또 눈금이 커진다는 거. 원래 눈금보다 작아졌다가 순간 위로 올라가는 게 눈으로 확인될 거라. 이거는 숫자 갖고 보면은 잘 안 보이고요. 경향이 바늘 있잖아. 바늘 돌아가는 거. 바늘 갖고 하다 보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힘을 딱 빼는 순간 바늘이 작아졌다가 확 커지는 거. 그걸 볼 수, 요동치는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면 그런 거 한번 해. 재밌잖아. 자, 그래서 6번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지금 7번. 뭘 구하래요?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 평면보다 어떻게 되겠냐라는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중력과 만유 인력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보다 똑같은 힘이에요. 중력식이 뭐더라? mg. 만유 인력식이 뭐더라? g. r 제곱 m만 m2. 이거를 지표면에 있는 놈에 대해서 쓸 거예요.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을 할 거고요. 놈의 질량은 15래. 지구 반대로 라지 r을 해볼게요.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를 구할 때 중력과 만율이 같다라는 식을 쓸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맞지요? 그럼 중력 가속도 G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R 제곱분의 G 레즈 m을 보면 되겠죠? 맞아. 지금 뭘 줬어요? 지구 중력, 지금 질량보다 달의 질량이 얼마다? 반지름이 얼마다? 이거 줬죠? 이거 쓰면 되겠네. 이게 지구 중력 가속도다. 그럼 G 다시는 자, R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1분의 3R 제곱. 달의 반지름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치? G 곱하기 달의 질량은 지구 질량이 몇 배네? 81분의 1 M. 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해 볼까요? 그럼 뭐 R 제곱분의 G 라지는 뒤를 빼버리고요. 그럼 뭐가 나와? 80을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81. 오, 숫자가 왜 이렇게 쓰레기야? 3제곱분의 11제곱이에요? 이게 대략 6분의 1이겠지 뭘. 어? 지구 중력 그래서 6분의 1 G가 나올 거라. 맞아.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뭐랑 같다? 중력과 만유 인력은 표현만 다를 뿐이 실제로 동일합니다. 라는 거 가지고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만 저 M 원이랑 M 뭐가 뭐예요? 만의 질량, 투의 질량. 와 씨발 개어려워 그러네. 야 만유 인력이 뭐니? 무시가 무시가 그 한 물체가 M 아니면 다른 물체가 M2야. 야 표정 보면 거기 씨 난리가 난 표정인데. 자 11번 해볼까요? 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공면 위에서 공을 굴렸다. 공의 운동을 예상하여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단 모든 마찰은 무시. 일단 VT 그래프 그리라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다. 그럼 내려올 때는 기울기가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우리 빗면에서 센터에 물체 M인 놈이 있었어. 얘 마찰 없으면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얼마야? 맞아. G 사인 세타야. 중력을 100다분해 했잖아. 중력을 100다분해서 요 방향 운동
방향으로 변하면 이게 뭐야? mg 사인 세타. 그래서 이렇게 알짜임이니까 a가 뭐가 나온다고? g 사인 세타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각도 보세요. 점차 커져요, 작아져요? 아니 이 세타 뭐라고?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그리고 최저점이 나오면 세타가 얼마야? 0이죠. 그러면 그래프 기울기가 점차 작아져다가 0이 된다고 스무스하게. 네. 이게 최저점까지. 그럼 최저점에 있던 게 다시 최고점까지 가고 반대로 똑같이 그리면 되겠지. 대칭이 되게. 답이야. 됐스. 네. 11번은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12번 봅시다. 야, 영상이 너무 짧은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문제 풀고 봐. 엄마한테 10분 분이 없어. 이딴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리고 영상을 보세요. 제발. 아무리 길게 찍어도 10분이야. 11분이야. 와. 자, 12번. 내 잘못이 아니고 질문을 안 한 니들이 잘못이야. 아니지 안 온 놈들 잘못이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방학을 안 와서 못 보다 이거. 자 미안. 자 12번. 자 여러분 관성력 얘기들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고 있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관성력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가속도 운동한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뭘 받는다? 가상의 힘. 그걸 뭐라 불러? 관성력이라 부른다. 얘는 관성력 없는 거야. 얘가 관성력이 있는 거지. 얘는 관성력 없는 거라고. 조심해야 돼. 근데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 방향과 반대. 여기 있던 놈이 얘가 봤을 때 이 버스 손잡이는 정지에 있어서 이렇게 기울어져 정지해 있거든요. 왜? 뒤쪽으로 관성력을 받아. 아래쪽으로 뭘 받아? 중력을 받아. 다음 이쪽으로 장력을 받으면 세 개 다 더했더니 얼마? 0. 그래서 저 상태가 정지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위에 매달려 있던 금속부는 뒤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풍선이 있네. 자, 요거는 부력 생각하면 좀 더 편해요. 부력이 뭐예요? 네, 유체가 물체를 떠받치는 힘. 부력은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없어. 그러면 부력도 없어요. 중력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여기에 물체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물이 밀려 올라갔겠지. 이 밀려 올라간 물이 자꾸 이게 원래 내 자리거든. 비켜 새끼야 내 자리야 이거 하고 차지하려고 한다. 얘는 밀어 올릴 수밖에 없어. 그게 부력이야. 근데 중력이 없어? 안 내려와. 이런 거 안 한다고. 근데 중력 방향은 아래쪽이지. 부력 방향은 위쪽이야. 반대 방향이야. 자, 등가 원리라는 게 뭐냐면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 머리 좋으신 분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등가 원리라고 불러요. 뭐 중력의 현상과 관성력의 현상은 동일하다. 그러면 관성력도 중력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저쪽으로 관성력이라는 힘을 받게 되죠. 공기도 받아.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근데 공기보다 가벼운 놈이 있네. 그럼 얘는 관성력 반대 방향으로 끝나갈 것 같아. 그래서 반대로 있다. 그래서 풍사는 바닥에 들어놓을게요. 이게 더 편하니까. 풍선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이 그림이 익혀지면 돼요. 위에 매달려 있던 공기보다 밀도가 큰 놈 있잖아. 관성력 방향대로 어쨌든 뒤로 밀려. 근데 바닥에 떠있던 고무풍선은 어떻게 해? 반대 방향. 공기보다 가벼워서 똑같이 얘기하면 동일한 부피만큼의 공기가 받는 관성력하고 동일한 부피만큼의 풍선이 받는 관성력 어떤 게 더 커? 공기가 받는 관성력이 더 크지.
상대적으로 어떻게 공기가 절로 쏠리니까 풍선은 이쪽으로 쏠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력처럼 생각하면 뭐야 개념 잡기가 되게 쉬워. 너무 어렵다. 이 그림 안 돼. 이 손잡이가 뒤로 밀리는 게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고무 풍선 가속부가 이쪽일 때 손잡이는 뒤쪽, 풍선은 앞쪽. 운동 하시면 못 믿겠다. 실험을 보는 게 제일 좋아. 아빠 시켜가지고 등속 운동 하다가 가속 하고 보면 제일 좋긴. 근데 본인이 움직이질 않아야 돼. 본인 머리도 제끼가 찍고 뭐하고 이러니까 하기가 어렵죠. 이해되셨죠? 뭔 얘기인지? 요건 좀 개념이 어려운 문제입니다.